바둑 전설과 함께하는 전자랜드 라이벌 대전. 사국이 벌어지고 있는 용산 대국 현장입니다. 전설팀과 드림팀의 대결. 현재 드림팀이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박정환 구단이 급한 상황이에요. 하변 쪽의 약점이 신경이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네. 그냥 지킬 수가 없으니까 좌하기 쪽 소목에 돼 있는 곳에 붙여서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석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하변 쪽을 지금 지키는 것을 건너뛰고 지금 다른 곳을 두려고 이런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저 그래프의 집 차이보다는 이 막대의 위치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원래 인공지능 그래프 자체가 네. 저게 지금 승리할 확률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백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네. 사실 뭐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처럼 넉 집, 5집 차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집 차이는 그런데 국면은 박정환 구단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일단 백의 돌이 엷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흙은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흙은 그런 신경 쓰이는 부분을 지킬 시간은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대로 모양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어요. 흙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여기를 그냥 하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붙여서 모양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좌상기 쪽을 들어가서 네. 좌상기나 좌변 쪽을 지우겠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30초. 하나, 둘, 셋, 넷. 박정환 구단이 좀 초중반은 잘 안 풀리긴 했지만 또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또 보다 보면은 이런 바둑은 정말 아무리 박정환이라도 또 힘들겠다 싶은데 그냥 어느 순간 야금야금 따라가서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또 끝내기 후반이 워낙 강하잖아요. 네. 일단 하변은 뭐 최대치로 키웠습니다. 이젠 집으로 봐야겠죠. 지금 이제 박정환 구단 저는 여기 부분을 진행을 시켜놓고 네. 안 지키고 좌상기 쪽을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환 구단은 그냥 단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로 좀 키우면은 좌상기를 백이 가져가더라도 해볼만 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좌상도 백이 문을 걸어 잠궜어요. 이제는 그냥 끝내기 바둑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변화가 일어날 만한 곳이 네. 지금 중앙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이제 송태곤 해설위원은 개가 시작해야 돼요. 이제 또 슬슬 시작을 해야 되나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일단 상변 쪽 같은 경우는 이곳이 이제 15, 20집. 20집이 조금 이제 두터운 상황. 하변 같은 경우는 10, 20, 25, 30. 흙집은 상변, 하변, 우변까지 다 합쳐서 쉬운 5집 정도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백은 확정가로만 봤을 때 이곳이 뭐 거의 20집, 35집, 40집, 쉬운 집 정도. 하지만 제가 여기 부분을 계산을 안 했어요, 지금. 네. 그만큼 백이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집으로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말 역전시키기 힘든 바둑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이런 부분을 둬서
바로 끊어서 싸움을 하겠다라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네. 모양적으로 전투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전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변을 백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선택 같지 않거든요. 이런 교환을 해놓고 하변을 지키는 것이 여기의 약점 때문에 백이 자변 쪽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런 생각으로 둔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히려 백이 더 들어가요. 원흥진 구단은 지금도 유리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격차를 벌릴 수 있을 때 더 벌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네요. 지금 백이 원하는 그림은 여기를 나와서 끊어줘라. 그러면은 흑이 이 날일자 둔 거랑 약간 비슷한 의미예요. 하변 쪽에서 바로 전투는 안 되지만 이 교환 자체가 흑으로 하여금 후수로 좀 받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모양이 깔끔해진다라는 생각이고 여기 부분으로 두면 아예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이 자리까지 끊어서 하변을 아예 폭파시켜 버리겠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진행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뭔가 가장 좀 화끈한 네. 그런 진행이기는 합니다. 흑도 어쨌든 버텨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흑도 이 부분을 나와서 끊는 거는 워낙 백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백도 지금은 그냥 단순히 이 교환하고 이렇게 두기에는 네. 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끊어서 입구자로 지키는 거랑 이 정도는 교환이 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를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왜냐? 나와서 끊는 건 그냥 끊어서 여기가 조금 찝찝하니까. 언제든지 나와 끊는 건 두렵지가 않네요. 네, 지금 나가고 예상되는 진행이 흑이 지키고 백도 여기 부분을 밀 수 있다라면 바로 끊어갈 텐데 지금 흑이 하나 밀어놨기 때문에 네. 일단 연결. 하지만 하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걸 노리면서 둘 겁니다. 이 전투 자체도 흑이 편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백은 뭐 계속해서 하변 쪽 지울 수 있습니다. 백은 모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느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칸을 띄고 네. 차단할 때 혹으로 두는 것이 모양 제일 좋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끊어가는 것도 있고 넷, 이것도 자세가 굉장히 기분 좋아요. 다음번에.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이 아직까지는 뭔가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전에 백의 돌들이 두텁기 때문에 네. 바로 뭔가 이렇게 역전의 기회를 찾기는 어려운 바둑이기는 합니다. 판은 점점 채워져 가고 좀 초조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백은 지금 이곳을 지키고 하변 쪽이 뭐 공격당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 흑이 젖힐 때 여기 선수하고 이렇게 혹으로 나가게 된다라면은 좌변 쪽일 때 늘어날 수 있었던 공간은 없어졌지만 하변 흑이 좀 어느 정도 자랑할 수 있었던 집을 다 지웠기 때문에 여기는 네. 아예 그냥 집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사실상. 그래도 하변은 집 모양이었고 좌변은 가능성이었으니까 이건 백이 더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이 하변 변화는 백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자체로도 좋은 것 같은데 네. 판을 하나, 그냥 공간 자체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을 느낄 만한 진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진짜 어디서부터 만들어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저 그래프가 너무 이해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삼십 초 하나, 자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넷, 다섯, 뭐 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끼워서 있는 것이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화면 쪽 진행하고 이런 부분 다가온다면은 네. 아무래도 백이 흙을 조금 압박하면서 흙이 백을 공격하기보다는 백이 흙을 공격하면서 모양을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원성희 구단은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아끼긴 했는데 이건 이제 반대로 흙이 이 부분을 이제 끼워 있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부분을 흙이 두면은 다음번에 여기로 뒀을 때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좀 넷, 다섯, 집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곳으로 둘 수도 있지만 여기로 막을 수도 있거든요. 백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흙이 먼저 교환을 해버리면은 무조건 여기로 좀 받아야 됩니다. 네. 이건 다시 백한테 또 기회가 왔어요. 근데 서로 이걸 흙이 하는 게 득인지 백이 하는 게 득인지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백도 할 수 있는데 안 두고 흙도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하려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초읽기를 교환을 하려다가 다시 뒤로 돌아갔고요. 필자에서 둘 때는 네. 거의 이게 뭐 득인가? 거의 똑같나? 그렇게 볼 겁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상기 쪽에서의 사활이 아홉. 뭔가 흙이 이곳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이런 정도로 계속 보고 있기는 해요. 여기를 단수 치면 이어서 이렇게 이제 살아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두면은 살아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여길 들어가고 이쪽을 두면은 뭔가 모양이 되게 찝찝하거든요. 우상기의 사활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이 진짜 보듯이 살아있다라고 걔가 하면은 저는 사실상 그냥 끝났다라고 봅니다. 이 바둑은. 아예 변화될 때가 백이 자체로 집이 많은데 백이 네. 오히려 흙을 공격하고 있고 변화할 때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유일하게 뭔가 이 바둑이 박정환 선수가 기회를 잡는 순간이 온다면은 우상기 쪽 사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삼십 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우상이 쪽 모양을 잘 모르는데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이렇게 뒀을 경우에 이런 형태가 되면은 딱 봐도 모양이 좀 찝찝해 보이거든요. 네. 네, 산인 공도가 잘 안 여섯,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뭔가 깔끔하게 사는 네. 공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길 두고 이곳을 붙이면은 한 수 늘어진 패나 아니면은 양패로 살아있다라고 해요. 이 모양이. 근데 이 형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두 선수 정도의 레벨이고 또 아예 안 나올 만한 형태가 아니라서 저 부분의 사활에 대해서는 원성진 구단도 계속 지금 손 빼면서 두는 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원성진 구단은 이제 하변 쪽에 뭐 원래 거의 집이 아니지만 이곳을 지우면서 모양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생각 자체가 그냥 이런 정도로 두고 넘어가서 네. 하변 일대가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모양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하변이 흙이 훌륭한 모양이었는데 다 지워졌죠, 지금. 귀로 늘었어요? 엄청 헷갈리는. 자아기 쪽이 네. 이곳을 이제 막아서 깔끔하게 산다면은 흙이 그냥 지키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부분이 늘어져 있어서 막아서 네. 지금 뭔가 전투를 펼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셋, 원성진 구단도 이 간격 자체가 지금 안 받아도 깔끔하게 안 잡힌다라고 보고 지금 안 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4번 남았습니다. 자, 초일기를 씁니다. 귀를 안 받았을 때 사활이 너무 넓거든요. 넓긴 해도 이 부분을 여기 쪽에서 이제 모양을 줄여가는 거는 공도상 충분히 살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날일자하고 막을 때 눈목자로 두면은 네. 이게 5공도화 이상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귀 쪽으로 이렇게 두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힙니다. 여기가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길 뒀을 때 지금 무슨 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이곳을 둬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한 집 날 만한 공간이 없어지는데 그냥 이 자리를 둬버리면은 30초. 하나, 이곳의 공간이 이제 확실치가 않거든요. 이렇게 두면 여길 둬서 이게 모양이 살아 있다라는 모양이에요. 여덟, 아홉, 아, 일단 손을 뺐어요. 그러니까 백도 지금 원선지 구단도 네. 이걸 만약에 여길 둬서 이걸 막히면은 이 위치 자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둔 건데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기 쪽의 사활이 지금 아예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초입기를 2개 사용한 걸로 봐서는. 하지만 이게 바로 안 잡히지 않나? 일단 여길 끊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자아기 쪽 사활에 대해서 지금 30초.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셋, 양쪽으로 이 선으로 늘고 있는 모양의 위력이 있긴 한데 이 모양은 그냥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2의 1의 자리에 두는 거를 발견을 하면. 아, 그
그야말로 실전사활이네요, 이거. 이게 2의 1로 뒀을 때 흙이 이제 잡으러 가려면 한 칸 정도를 띄워야 되는데 네. 모양 자체가 둘, 셋, 넷.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 패가 나옵니다. 뒤로 있게 되면 살 수 있고 흙이 이제 귀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패가 됩니다. 그런데 흑인 이미 하변에 끊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아기 쪽이 워낙 그 큰 모양의 작은 패가 아니라 큰 모양의 패가 생겼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박주환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좀 고맙게 느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백이 네. 이 패로 둘 거라고 생각했으면 여기 위치까지 그냥 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돌을 몰면서 좀 압박하면서 두면 굉장히 무난했던 바둑인데 여기까지 가서 좀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딱 반발을 하니까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바둑이 불리한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네. 자아기를 그냥 못 잡는 거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자아기를 잡을 수 있다면 여섯, 패를 통해서라도 잡는다면은 여덟, 아홉. 집으로 괜찮습니다. 해볼만 해요. 여기는 뭐 그냥 이곳을 젖히면은 깔끔하게 팹니다. 어디로 단수를 쳐도 반대쪽을 치던지 옆으로 치던지 두면은 바로 패가 됩니다. 이렇게 넓은 공도인데도 그냥 못 사네요. 둘, 셋, 넷. 오히려 지금 자기 같은 경우는 네. 흑이 입장에서 살짝 서운할 만한 모양이에요. 이게 패가 되는 게요. 이 정도면은 네. 이거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자, 그래프가 많이 좁혀지고 있죠? 이게 네.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둬도 패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선택을 한 건데 그래프가 좁혀진 이유가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수순을 먼저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참고도 자체를 30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셋, 넷, 다섯, 여섯. 자아기를 다 버리고 하변 쪽을 뭐 크게 키우고 이런 모양의 이제 바꿔치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부분을 여기로 둬서 만약에 패를 진행을 시켰으면은 패가 졌을 때 백이 그 다음에 여기 끝내기를 백이 어차피 잡히는 건 똑같은데 백이 끝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패를 잘못 들어가서 패가 졌을 때 끝내기 이득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 지금 그런 판단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순수는 인공지능이 아니면은 없으면은 이해를 아예 거의 뭐 하기가 힘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차피 패인데 왜 이렇게 패를 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을 끊어서 따내면 막아서 단수 치면 어차피 패입니다. 네. 처음에 그냥 붙였어도 패고요.
패를 회수했을 때 조금 이득이라고 보는 것 같네요. 바둑이 느낌이 백이 좋긴 좋지만 거의 이렇게 큰 변화를 하면은 출기 상황에서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백이 하변을 여기까지 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수는 아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냥 무난하게 두고 있었으면 흑이 해볼 때가 거의 없는 바둑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프가 뭐 백이 좋다. 그리고 백이 좋다고는 보이긴 하지만 알 수 없는 그런 바둑이 된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일단 좀 이 패의 결말이 나봐야 될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둬도 비슷한가요? 이것도 펜데요. 뭔가 눈이 이상한가요? 이것도 여기 두면은 둘 때 이 자리 두면 30초. 이으면 오궁도화가 돼서 잡히고 여길 따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백이 여길 둬서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두면 8집 원래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잡았으면 6, 8, 9집 한 집 손해인데요 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성인 구단은 일단 계속 어차피 패 상황에서는 뭐가 이렇게 두는 게 득인가 하면서 이쪽 길로 가려다 저쪽 길로 가려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조금씩 네.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프가 100으로 거의 다 채워졌었는데 언제 이렇게 내려왔죠? 하나, 둘, 셋, 넷, 지금 여기가 아니 어차피 패인데 여덟. 왜 이렇게 진행돼서 이게 그렇게까지 손해가 왔더니 이 일선의 이 교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네. 이 다음 수순을 봐야 돼요. 박주환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네. 원래 이 하변 쪽 모양이 있어서 자, 여기를 막고 이런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만약에 진행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확실하게 넘어가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이 없으면은 물론 이 교환을 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100도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지금 차단이 당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섯, 그러니까 하변 쪽이 네.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홉. 하변 쪽 때문에 지금 원성진 구단의 아까 처음에 이수는 잘 뒀는데 그때 이후부터 패를 네. 만드는 과정이 좀 실수가 있었다. 결과는 똑같이 패가 됐지만 일선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네. 네, 저는 원성진 구단이 계속해서 시간을 쓰면서 처음에 여기 막은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지금의 선택은 네. 뭐 그래프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백이 패를 이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패를 이기는 게 손해예요. 그런데 30초. 흑이 패를 이겼다. 네. 여기를 백이 버린다라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아까 전의 상황은 그냥 이렇게 따내서 처리가 되니까 그대로 끝인데 아홉. 이거는 흑이 잡을 때 여기를 이어서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있고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도 오공도 하니까 나중에 뭔가 바둑이 이렇게 중앙 쪽에 백이 흑도를 봉쇄하는 상황이 되면 놓고 따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수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백이. 좀 먼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가능성은 남겨두는 거니까요. 그렇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하변 흑이 여기를 그냥 뭐 막아서 전투를 크게 키워갈지 흑 입장에서는 네. 여기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란 판단이 들면 박정환 구단의 스타일상 그냥 깔끔하게 이 두 점을 살리고 둘 때 2패를 진행시키는 게 원래 이제 박정환 구단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아홉, 자, 쪽에서 백이 언제든지 두면 살 수는 있긴 한데 패를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작게 지금 살아있는 모양을 만들어 버려서 백도 참 손이 안 나가는 곳이긴 합니다. 30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자, 이제 알 수 없는 형세가 됐습니다. 바둑전설과 함께하는 전자랜드 라이벌 대전 4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바둑전설과 함께하는 전자랜드 라이벌 대전 4국이 벌어지고 있는 용산 대국 현장입니다. 전설팀과 드림팀의 대결. 원성진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네 번째 주자로 나섰는데요. 그런데 지금 원성진 구단이 패감을 받지 않았어요. 네, 지금 네, 집으로 딱 몇 집짜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워낙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잊고 둘 것이다 라고 네. 생각했던 상황에서 원성진 구단이 좌하기 쪽을 회수를 했습니다. 좌하기 쪽은 이제 확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끊어가면서 네. 백은 어쩔 수 없이 우변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끊었고 자, 지금은 둘, 갑자기 넷, 하변 쪽에 여섯, 백이 흑을 여덟, 거의 잡았다고 생각했던 곳이 네. 다시 살아나면서 물론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이 한 번에 잡히진 않겠지만 흑이 선수로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여기를 끊긴다고 해서 당장 어디가 잡힌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갈수록 이 두터움이 말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무슨 상황인지 우상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금 끊어져 있잖아요. 하나, 일단은 박정환 구단이 이 부분을 두지 않는 게 중앙 쪽이 혹시라도 중요해지면은 여기로 단수 치고 둬서 아홉, 이쪽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네. 그렇게 둘리는 이 바둑에서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우상기 쪽을 여기를 단수를 치고 따내야죠. 따낼 때 밀고 들어가고 이걸 잇는 게 아니라 밀고 들어갑니다. 어차피 끊을 수는 없어요. 이걸 막을 때 잇고 두면 패인데 여기까지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우상기가 백이 다 잡힙니다. 지금 둘, 셋, 넷, 뭐 다섯, 변화가 일어날 만한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덟, 아홉, 이제는 뭔가 확실히 흑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우상으로 가네요. 네. 여길 둬서 네. 백이 이 부분을 지키게 만들고 우상 쪽을 밀어서 잡는다면 이거는 이제 흑이 역전했다. 확실하게 역전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단수 쳤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바로 결행을 하려고 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흑 입장에서는 중앙 쪽을 막아놓고 뒀다라면은 최고로 좋은 모습인데 이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백이 먼저 흑도를 공격하고 여기에 있는 흑도를 공격하면서 진행하면은 이것도 또 이러다 또 반집 승부 나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네, 설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상기는 나중에 이제 백이 끝내기를 할 때 네. 여기를 막고 둘 때 일선을 젖힙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끝내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법 크게 넘어가는 게 남아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이 좌변에서 먼저 왔는데요. 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네. 감각적으로 이 부분이 승부처다. 왜냐하면은 지금 박정환 구단이 기세 좋게 여기를 막았는데 박정환 네. 구단의 생각은 이 부분을 지금 흑의 간격을 차단하고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박정환 구단이 원하는 건 여길 둬서 네. 이 전투가 쉽지 않을 거다. 백이 만약에 하변 쪽을 지키는 수가 오면은 그때 지키면 이건 무조건 좋다. 이게 일단 박정환 구단의 생각인데 원선희 구단 입장에서도 이 수가 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수를 안 두면 거의 그냥 질 것 같으니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눈에 보이는 자리잖아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맞붙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뭐 지금부터는 한 수 둘 때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이초일류 선수들이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이렇게 좀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자, 일단 박정환 구단이 이 수에 둔 수의 의미는 네. 자, 여기 부분을 젖히고 뚫고 이렇게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나가려면 이 정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교환을 하기 전에 먼저 들여다 봐놓고 진행을 시켜서 둘, 셋, 좀 크게 잡겠다. 다섯, 이런 뜻입니다. 중앙에 지금 악수를 아직 안 해놨기 때문에. 아홉. 자, 아. 그런데 이 수를 뒀을 때 네. 흑의 그래프가 쭉 한번 올라가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길 둬서 좌변 쪽을 어떻게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자, 지금 우하기 쪽을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 맛보기로 백이 살아있어요. 자, 네. 흑이 한 칸 뛰면 백이 딸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때 이 자리를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차단을 해야죠. 네. 그때 흑이 바깥쪽으로 젖혀서 흑의 안전을 취하는 쪽으로의 전투가 아니라 안쪽을 젖혀버리고 늘면은 아. 여기를 끊어가는 거랑 중앙 쪽 두는 거랑 맛보기로 백이 대책이 없다였어요. 근데 지금 선수들은 이걸 하고 여길 막는 생각은 지금부터 각자 한 2시간씩 있어야 될 거야. 한두 시간씩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수익이고 부분적으로 날일자라고 여길 막아왔을 때 네. 여기가 나가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좀 규모를 크게 키우자 하는 거고 백은 흑의 수익기가 눈에 보이니까 일단 중앙 쪽부터 안전하게 처리하자 해서 일단 이런 교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반대였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박주영 구단의 생각은 우상기 쪽을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이 괜찮다. 중앙 쪽 같은 경우는 백이 당장 어딜 두더라도 많이 당하기만 할 뿐이지 흑돌이 잡힐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부분을 뚫어서 뭔가 사는 형태를 만들 수만 있다면은 좀 네. 편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살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더 많이 당할 걸 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중앙 쪽 부분을. 진짜 이 자리를 붙여갔을 때 하변 쪽부터 움직여서 반격을 생각한다. 인공지능의 참고들을 30초. 하나, 둘, 못 봤으면은 넷,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수익이네요. 흑이 사는 자세가 그렇게까지 하나,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요. 넷, 모양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방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줄기까지 갑니다. 중앙을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당연히 중앙 쪽을 네.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안 보는 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젖히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지켜놓고 이런 부분을 이제 뭐 끊고 마지막 하나, 둘, 이런 식의 악수를 하면 네. 언제든지 이 자아기 쪽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붙여서 한 집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자아기 쪽을 사할 문제로 내면은 그냥 바로 삽니다. 근데 네. 문제가 박주환 구단의 생각은 분명히 여기가 별로 안 당할 거라고 보면서 지금 뒀던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만약에 늘어져서 뭐 예를 들어 백이 선수로 이 두 점을 잡는다. 이거는 백이 그냥 쉽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이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 중앙 쪽을 백이 그냥 가져가 버리면. 이건 계산이 너무 달라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흑이 사는 것만 생각하면 쉽지만 과연 중앙 쪽의 피해를 입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하냐. 네.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는 쪽에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곤란함을 느낄 만한 그런 장면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인공지능이 지금 저 3.5집이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걸 막상 최선으로 봐요. 흑이 중앙을 피해를 꽤 많이 입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박주환 구단이 이곳을 붙였다라는 거는 아마도 여기 부분을 한번 둬서 계속해서 잡으러 올 건지 아니면은 말 건지 한번 물어보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돼요. 이게 왜 아니 그럼 잡으러 오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바로 이 차단이 좀 애매했는데 지금은 차단하는 게 깔끔해지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물어본다라는 의미로 뒀을 수 있습니다.
백도 그런 모양으로 차단이 되는 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백한테 지금 중앙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원성기 구단이 뭔가 좋은 수를 약간 놓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가 있었나요? 그래프가 이게 네. 지금 중앙 쪽에서 이 바둑의 포인트는 이 사활은 네. 사활만 놓고 보면 거의 살아 있는데 과연 이 사활을 사는 동안 백이 중앙을 득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거든요. 자, 인공지능은 계속 아까부터 흑이 네. 사는 동안 백이 중앙 2점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성진 구단은 지금 초읽기 상황에서 결국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 단수 친 걸로 하나, 그냥 가만히 입구자로 두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늘면 네. 이곳을 찝고 이어버리면은 아홉. 자체 수상전이 흑이 좀 곤란하고 만약 흑이 잡는 걸 발견한다고 치더라도 여기가 다 선수가 돼서 두터워지면 이 좌기 쪽이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이제 먼저 알려드리면은 이걸 두고 늘고 막아서 네.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모양과 좀 네. 실전을 보시죠. 이 모양과 지금은 네. 그걸 지금 못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득 볼 수 있었던 거를 네. 지금 못 해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기를 뒀을 때 거의 그래프가 5대5까지 갔다가 다시 지키고 나가니까 왜 100이 좋냐. 이걸 뒀을 때 이거는 그런데 도저히 사람이라면 둘 수 없는 여기에 뒀을 때 흑이 끊어서 이 백도라고 이 흑도라고 수상전을 가면은 그게 5대5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막고 지금 나가서 아까 전에 이렇게 둬서 이 정도 모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부분을 나가서 흑을 하여금 후수로 살게끔만 만들면 그래도 백이 좀 편하다. 이런 지금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의 저 집 차이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집 차이는 뭐냐면 네. 그냥 그래프가 지금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저 집 차이는 흑이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만 해도 둘, 한 3집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바둑은. 네. 그런데 여섯. 진다라고 생각하고 흑이 변화를 꾀하다가 더 손해봤을 때 지금 8.7, 뭐 8.8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냥 그래프 지금 위치 정도 약 한 7대3 정도의 바둑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의 위치만 보면 뭐 아직은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네. 이게 그냥 7대3이라고 하면은 아직 뭐 정리도 안 됐고 원래 그 10%당 한 집 정도로 보니까 네.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프를 저렇게 딱 보여줘 버리면은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거는 백이 끝났다. 많이 이겼네 하면서 거의 뭐 채널을 돌리시지 않을까. 자, 뭐 차이가 많이 나는 바둑은 아니지만 네. 하지만 지금 백의 이 정리되고 있는 수순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여기 부분이 정리가 되는 순간 큰 차이는 아니어도 30초. 미세한 차이여도 둘, 이제는 변화가 좀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집 차이는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의 집 차이는 이제 흑이 살지 않고 뭔가 좀 딴짓하다가 아, 난리가 나는 그런 집 차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를 지금 네. 진행하고 따내고 이 자리를 그냥 가만히 살면은 뭐 새 집 반 내 집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백이 끝내기를 시작하면 어차피 흙이 지니까 네. 막 백도를 끊어가면서 뭐 대변화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어? 진짜 그거예요, 근데 이게? 그 대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거든요, 지금. 네. 어차피 지니까. 네, 어차피 지니까. 네. 일단 지금의 저 그래프는 여기를 이제 끊고 약점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 어차피 이 백은 살아있으며 뭐죠? 이거는 백이 엄청 편하게 제가 지금 뭘 잘못 보나요? 이건 뭐죠? 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걸 잊고 흙이 여기의 약점을 선수로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지켜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잊고 30초. 흙이 하나, 둘, 살 수는 있습니다. 자, 흙이 사는 건 똑같은데 자, 여기가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면 다음에 끊어서 이 석점을 잡는 게 생기잖아요. 이 부분을 흙이 반대로 끊어놓고 지키고 네. 이 자리 지켰을 때 똑같이 살면은 그 부분에 이제 끝내기가 없거든요. 그건 큰 차이인데요. 네, 물론 인공지능의 막 아까 20 몇 집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부분을 하고 지켰을 때 백이 지키는 게 아니라 잡으러 가면 백이 잡을 확률이 많다이긴 한데 아, 이 개가 같은 경우는 백 입장에서는 중앙이 너무 깔끔하게 처리됐다. 네. 이렇게 딱 느낄 만한 진행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그 수상전이 안 된다라고 보고 이게 냉정하게 최선이라고 봤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진행 같은 경우는 백 입장에서도 걱정거리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거의 승부가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이걸 두고 이런 부분 선수하고 네. 살아야 하는데 우상기 쪽을 딱 끝내기를 들어가면은 이런 거 이제 끊을 때 그냥 슬슬 깎으면서 두면은 큰 변화가 일어날 곳은 없거든요. 뭐 6집 6.2 이런 차이까지인지는 확신이 없지만 덤에는 100%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 바둑은 집 차이보다는 이 막대 위치를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거의 다 채워졌어요. 그렇죠. 좀 변화될 곳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왜 저런 개가가 나오냐면은 네. 여기를 지금 따내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우상기 쪽을 이렇게 이제 끝내기를 해버리면은 그러고 여길 끊어 잡을지 지금 이곳을 지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정도로 뭐 모양이 지켜졌다 이렇게 보면은 뭐 끝내기 할 거 이제 선수 될 거 이제 하고 마지막 끝내기로 여기를 잡아버리면은 자, 따낸 사석이 102개가 많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세,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27,
28, 29, 30, 38, 40, 쉬운 8, 9? 그 정도가 나거든요. 근데 흙집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열, 열여덟, 스물, 스물다섯, 서른, 서른여섯, 서른넷, 마흔,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 쉬운 여섯, 쉬운 여덟, 쉬운 아홉. 그냥 뭐 반면으로 누가 이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원순이 구단 대단합니다. 초반에 유리하게 시작했다가 중반에 뭔가 굉장히 어려웠던 길로 갔는데 지금 중앙 쪽 부분에서 마지막에 지금 깔끔하게 지금 처리를 잘 시켰습니다. 자, 우상기 쪽도 지금 여기를 막고 이렇게 네. 젖혀서 넘어가는 거 좋은 수순입니다. 자, 오늘 두 판의 대국 신진서 구단과 김지석 구단, 물론 뭐 김지석 구단이 이길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신지석 구단이 유리하다고 네. 생각했는데 김지석 구단의 승리. 맨 마지막 이제 개각까지 했으면 아마 반집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네. 이제 신지석 구단이 도로 거둘 때는 반집인지 한집반인지 일단 그냥 졌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 때 이야기를 했고요. 원성진 구단과 박정환 구단 이 대결 역시 당연히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지만 네. 객관적으로 박정환 구단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두 판 모두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고 보면 이변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자, 형들이 오늘은 힘을 내주고 있네요. 네. 그동안 좀 서운했던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맨 마지막 대국이 마지막 하나, 박정환 구단이랑 신지서 구단이잖아요. 넷, 근데 두 선수가 네. 첫 번째 대국 둘 다 이렇게 일곱, 져버리고 두 번째 대국을 두면 아홉. 너무 치열하게 둘 것 같은데요. 아까 신진서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원래는 좀 편안하게 두려고 했지만 네. 한 판을 졌기 때문에 열심히 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정환 구단도 너무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네. 조금은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더 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뭐 마지막 날 마지막 대국 둘, 뭐 팀 승패 여하 전혀 상관없이 너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3국과 4국 모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 인공지능의 패턴들을 좀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형들이 이기게 되는 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약간은 좀 애전 방식인가요? 마지막 예전에 이제 판을 짜나가던 방식으로 이제 네. 짜나가니까 뭔가 조금 더 입맛에 맞았던 게 아닌가. 물론 뭐 그쪽으로 가더라도 박정환 구단, 신지석 구단 약한 건 전혀 아니지만 원성진 구단이나 김지석 구단이 좀 편안하게 느낀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인공지능의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신진서, 박정환 선수가 좀 더 좀 완성도가 높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뭐 다 두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박정환 구단이 하나, 둘, 개각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작은 차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계산이 정확한 선수들이어서 네. 뭐 신지서 구단 보면은 반집 졌다고 생각해도 그냥 돌을 거두잖아요. 사실 반집 졌다고 생각이 들어도 돌을 잘 못 거두거든요. 그렇죠. 혹시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제가 다른 바둑 중계할 때 굉장히 그 방송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네. 제가 예전에는 반집 패배하는 게 옛날에 승부할 때는 없었어요. 왜냐면 반집 졌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변화를 가져가서 많이 지고 돌을 거두니까. 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실력이 줄어들 좀 더 약해지면서 네. 많아져요. 왜냐?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선수들 레벨에서는 네. 틀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아예. 아, 그래서 반집회가 더 많아진다. 마지막. 그러니까 초일류 선수들의 대국에서는 네. 반집으로 끝나는 대국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네. 실제로 개각까지 하면 반집인데 여덟, 그걸 그냥 안 하고 끝낼 때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다른 변화로 가서 두세 집반 지고 돌을 거두거나 그럴 네. 때가 더 많거든요. 반집회가 많아진다는 게 참 슬픈 얘기네요. 네, 반집회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네. 뭔가 승부 장면에서 감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상병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한 칸 정도 띄어서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이제 있는 것도 여섯, 이렇게 지금 끝내기를 시키는 것도 여덟, 큽니다. 여기를 흙이 끊어서 두는 거를 이제 이어가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조율기의 박정환 선수, 원성진 선수는 2번 남겨두고 있습니다. 백은 우상기 쪽 끝내기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가장 커 보이고 좀 깔끔하게 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정말 솔직하게 중앙을 다 결정 지어버리고 이 자리를 찝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긴 합니다. 네. 중앙집을 최대한 크게 키우면서 나중에 상변을 놓고 따게끔 만드는 끝내기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정환 구단은 마지막으로 이 중앙 쪽 부분을 뭔가 좀 좋은 끝내기가 없나. 그냥 단순히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어서는 역전이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뭐 끼우고 치중을 들어간다든지 해서 베개 모양을 최대한 좀 줄이는 수단이 없을까 연구를 좀 하고 있을 만한 장면인데 백도 워낙 탄력이 좋고 흙도 좀 약점이 있어서 네. 노리는 수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전설팀과 드림팀에서는 각각 좀 신진서, 박정환 카드를 믿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 오늘 펼쳐졌던 두 판 모두 네. 뭐 당연히 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길 확률이 높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두 판 모두 약간 이변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뭐 김지석 구단도 그렇고 원성진 구단도 그렇고 전투 능력 그리고 좀 어려운 장면에서 네. 판을 풀어나가는 그런 뭐 전투 센스 이런 게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바둑이네요. 여덟, 아홉, 정말 짧은 시간 내에서도 뭔가 이 감각적인 부분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전설팀과 드림팀 10초, 2대2 동점 상황에서 이제 5국이 시작이 될 텐데 네. 5국도 또 이번 매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최정 선수와 최정 선수와 조승아 선수의 대국인데 네. 원래 이제 여자 바둑에서는 최정 선수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조승아 선수에게 몇 번 또 중요한 대국에서 연거푸 패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정 선수랑 조승아 선수 대국을 보면 글쎄요, 최정 선수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동료 기사로서 봤을 때 약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초반 그 작점이나 선택 수순이 네. 약간 신경 쓰고 있구나. 조승아 선수를 그런 게 좀 눈에 그렇구나. 보이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기풍상으로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워낙 전설팀, 드림팀 쟁쟁한 선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매치가 되어도 다 재미있는 한 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정환 선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번이 5대5 전설팀과 드림팀의 매치에 내가 속하게 됐다는 것만 해도 참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뭐 박정환 선수는 뭐 항상 당연히 속해야 되는 선수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일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둘 곳이 네.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일단 판 전체를 둘러보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닌데요. 저의 바람이었나 봐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뭐 변화 여지가 전혀 없는.
여섯, 일곱. 꽤 차이도 나는 편이죠. 보통 기사들이 계산을 할 때 네. 이제 뭐 이렇게 둬서 4집 반, 5집 반, 6집 반 뭐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하다가 그냥 뭐 덤에 걸렸네. 이건 무조건 덤 때문에 이겨 있네. 그냥 그렇게 하고 보통 계산을 멈추거든요.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이 뭐 승패 때문에 이렇게 뭐 초이키까지 사용하면서 둔다라기보다는 그냥 끝내기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단수 치고 두는 것이 뭐 4집짜리 끝내기인데 네. 이걸 막는 거랑 이곳이랑 그냥 머릿속에서 지금 승부는 나는 바둑이죠. 이 바둑이 반집 승부라면 어떻게 끝내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걸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선수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끝까지 이제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도 있고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이겨 있는 쪽에서 그냥 뭐 이렇게 둬도 뭐 예를 들어 3집반 이기면 어때 4집반 이기면 어때 이러면서 그냥 두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이 정도 뒀으면 걔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도 안 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정도 차이에서 개가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네. 바로 돌을 가두는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개가를 해버리는 순간 복귀를 안 하겠다라는 거의 뜻이에요. 맞아요. 저렇게 지금처럼 모양을 돌리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지죠. 그렇죠. 지금 뭔가 의견을 네. 나누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할 의지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상리 구단도 막을 수 있었다. 거기를 막았어야 된다. 네. 이야기를 하고 그 전 수순에 대해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저희가 그래프로 볼 때는 흙이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두 선수는 그 정도까지는 느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원상인 구단은 이제 자신이 조금 뭔가 약간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정환 구단은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 좀 싸우려고 하기는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선수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히려 지금 이때는 그래프가 100 꽤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해서 100이 그냥 단순히 사는 쪽으로 정리가 되면은 네. 흙이 줄만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보면서 해설할 때는 중앙 쪽을 막히더라도 백이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우변도 살고 우상기도 살고 그러면 백이 잘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해설을 해드렸는데 두 선수의 하는 이야기는 중앙 쪽을 흑한테 뚫리게 되면은 흑이 해볼만 하다. 좀 그 이야기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 이 쇼일류 선수들도 새로운 모양에서의 그 딱 판단은 네. 의외로 많이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돌파된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니까요. 네. 느낌적으로 네. 실전에서는 여기가 딱 막아져서 백이 좋은데 여기가 뚫리는 상황이 펼쳐지면은 흑이 해볼 만하다. 네. 하지만 인공지능 판단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여기를 뚫려도 그냥 살고 하면은 백이 편하다. 네, 두 선수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집에 가서나 이렇게 또 인공지능 보면은 네.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구나. 네. 아, 이게 이렇게 판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좀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후반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좀 어려운 전투가 네. 계속 일어나서 서로 뭐 정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던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네, 백불계승입니다. 자, 오늘 뭐 3국도, 4국도 형들이 힘을 내고 있는데요. 네. 자, 원성진 구단 좋은 내용 보여줬습니다. 전설팀 원성진 구단의 승리로 한 점을 다시 따라붙네요. 전설팀 대 드림팀의 대결 2대 2로 스코어는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물론 뭐 위기의 순간도 물론 찾아왔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잘 둔 한 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두 선수 모두 좋은 내용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특히나 원성진 구단이 좀 어려웠던 장면에서 그래도 판을 잘 풀어나갔다. 일단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확실히 좀 편하게 풀린 점이 좋게 작용을 했고 네. 마지막 부분에서 좀 박정환 구단이 분명히 판을 더 어지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역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지만 네. 아마 선수들이 진짜 인공지능 창구들을 보기 전까지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의 어려운 창구도 그런 거를 발견을 못한 상황에서로 본다면은 원성진 구단이 뭐 완승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 잘 둔 바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도 원성진 구단도 좀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진행으로 오늘 바둑을 승리를 해갔는데 다른 대국에서 만났을 때도 좀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어떨까요? 근데 신진서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이 네.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두는 것 같아요. 보면은 신진서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의 바둑에서 초반 부분에서 막 그래프가 밀리고 시작하는 게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죠. 연구가 워낙 많이 되어 있고 그 부분으로 두기 때문에. 네. 하지만 오늘 신진서 구단도 박정환 구단도 잘 모르는 부분에서 수익기와 판단으로 가니까 아 이거 형들하고도 만만치 않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소감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여기는 다시 용산 대국 현장입니다. 원성진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스코어는 다시 2대2 동점이 됐는데요. 자, 대국을 마친 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성진 구단 시간이 좀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시간은 앞으로 가는 것 같고요. 글쎄요, 최근에 뭐 그래도 좀 중간에 이제 30대 들어오면서 조금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다시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긴 하지만 좀 아직 좀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성진 구단, 박정환 구단에게 6연패를 당하다가 가장 최근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오늘 대국까지 2연승 중입니다. 혹시 박정환 풀이법을 알아내신 걸까요? 아니요.
그냥 최근에 뭐 이기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실력 차가 저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박정환 상황이랑 둘 때는 좀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두는데 그랬더니 최근에 조금 좋은 결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박정환 구단 만나보겠습니다. 대국전 인터뷰에서 원성진 구단이 조금 엄살을 부렸던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좀 마음이 약해졌던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중반에 또 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좀 무기력하게 패한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오늘 대국전 인터뷰에서 박정환 구단이 두고 싶은 수를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소 대국에서 수를 선택할 때 두고 싶은 수와 두는 수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좀 두고 싶은 수가 시합 때는 있어도 잘 엄청 검토하고 신중하게 두는데 오늘은 좀 과감하게 둬보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 이번에 모두 태극마크를 달고 곧 있을 농심배에 함께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좀 몇 승 정도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 덕담을 보태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원성진 구단, 박정환 구단이 한 몇 승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항상 이제 박정환 구단은 이제 뒤에 나가서 굉장히 좀 무거운 좀 마음이 항상 좀 힘든 상태에서 두는데 만약 제가 좀 박정환 사람이 몇 승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초반에 나가서 좀 많이 이겨서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원성진 구단이 좀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 원성진 구단에게 몇 승 정도 한번 바라실까요? 일단 저도 당연히 한 3연승 정도 하고 싶고요. 원성진 사모님 한 5연승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대국에 있어서도 많은 바둑팬 여러분께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을 또 보여주시는 바둑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바둑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한국 선수들 정말 그 세계대회 있을 때마다 열띤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진 선수나 박정환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고 또 좀 아무래도 이제 허리층은 조금 중국보다는 조금 약한 게 사실인데 저도 이제 좀 열심히 해서 좀 허리층이 좀 단단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정환 구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일단 더 열심히 하겠고요. 일단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이 전자랜드의 매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즐기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이야기처럼 또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바둑 전설과 함께하는 전자랜드 라이벌 대전 오늘의 대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스코어는 2대2로 팽팽한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용산 대국 현장에서 류승이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원성진 구단의 5연승을 기대한다는 얘기가 재밌네요. 거기서 굉장히 그 네. 순간적으로 몇 승이라고 말하지? 3승? 5승? 순간적으로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네. 이왕 말하는 거 5승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거의 덕담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제발 앞에서 원성진 사원이 좀 많이 이겨서 내가 안 뒀으면 이런 네.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2대2가 됐습니다. 자, 5국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정 선수와 조승환 선수의 대국 굉장히 기대가 커요. 네, 아마 바둑팬분들은 그래도 최정이겠지 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텐데 올해 보여줬던 또 조승환 선수의 바둑 내용과 이 성적, 승률 이런 걸 보면은 네. 최정 구단도 만만치 않거든요. 최정 구단이라고 조승환 선수에게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정말 재미있는 바둑 네.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이 최정 선수의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조승환 선수인데요. 과연 내일의 라이벌 대전은 어떨지 내일 5국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5국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송태곤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